암 괜찮고 말고.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암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갑상선 암의 치료법 역시 다른 암과 동일하게 기본적으로는 수술,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등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갑상선 암은 특이하게 방사성 요오드 치료라는 특별한 치료법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갑상선 암의 치료 방법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수술을 할 때는 이제 암의 종류, 유두암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크기나 위치, 림프절 전이 여부, 환자의 나이, 병기 등등을 모두 고려를 해서 수술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갑상선 수술은 그 범위에 따라서 크게 부분절제, 흔히 이제 반절제라고 하는데요. 반절제나 전절제라고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절제는 갑상선이 좌우 두 개의 옆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옆절제, 한쪽 옆을 다 절제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절제는 말 그대로 좌우 다 해서 갑상선을 통째로 절제를 하는 게 전절제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변의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경부, 목에 있는 림프절을 전체적으로 절제를 할지 일부만 절제를 할지가 결정이 되고요. 갑상선 전 절제를 할 경우에는 우리 몸에 갑상선이라는 기관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 절제를 하신 분들은 평생 갑상선 호르몬제를 먹어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을 해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한 반절제나 옆절제를 하신 경우에도 남아있는 갑상선에서 일부의 갑상선 호르몬은 만들어내지만 혈액검사상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수술 방법에 따라서 직접 목에다가 절개를 해서 직접적으로 갑상선을 절개하는 방법이 있고요. 흉터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시경적 절제나 로봇 수술 같은 거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내시경적 수술은 방법이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슴이나 겨드랑이 쪽에 절개를 넣어서요. 여기에서부터 피부를 따라서 목까지 일종의 터널을 만든 다음에 그 터널을 통해서 갑상선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겨드랑이나 가슴 쪽에 조그마한 흉터가 남을 수는 있지만 외관상 보이는 흉터는 없기 때문에 젊은 여자분들이나 흉터에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수술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술 후 병기에 따라서 하는 치료 방법으로 방사선 요오드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갑상선을 절제한 후에 재발 가능성이 조금 높은 분들한테 행해지는 치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방사성 동위원소가 함유된 요오드를 만들어서 환자한테 복용을 하도록 시키면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간 방사성 요오드가 몸 자체를 돌아다니다가 우리 몸에 남아있는 갑상선 세포나 혹은 남아있는 갑상선 암세포에 흡수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흡수가 된 방사성 요오드는 여기에서 생긴 방사선 에너지를 이용해서 갑상선 암세포가 남아있으면 이 암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갑상선 호르몬 복용 역시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암 치료는 일반적으로 갑상선 암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지 않는 치료 방법인데요. 단 이제 치료 효과가 안 좋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암에 있어서 항암 치료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항암 치료를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적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갑상선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부위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시경적 수술을 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드랑이처럼 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절개를 넣게 되고 이 피부 밑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돼서 피부 밑에서 쉽게 말하면 목 주변, 갑상선이 있는데 피가 차게 되면 순간적으로 기도나 식도를 압박을 할 수 있고요. 기도를 압박을 하게 되면 사실은 호흡곤란이 오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갑상선 주변에는 후두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수술 과정에서 이 후두신경에 손상이 되게 되면 목소리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저칼슘 혈증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갑상선의 기능 저하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인데요. 대부분의 경우 갑상선 수술을 할 때 갑상선 뒷면에 있는 부갑상선은 따로 잘 박리를 해서 보존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수술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러한 부갑상선이 손상이 되거나
잘 보존을 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부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체내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저칼슘 혈증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칼슘 혈증의 증상은 손발끝 저림이나 근육 경직,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갑상선암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향후 이 암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